자, 이수의 랩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테슬라 2차 전지가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지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건지 한번 보고요. 저 PBR 이제 테마로 급부상하는 걸까요? 이쪽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정책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개정 뉴스 함께 수혜 얻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 지수 흐름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2,527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이탈하는 흐름까지 상당히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상승분을 10시 기점으로 크게 반납을 했고 다행히 지금 구간은 약간 이제 회복세가 나오고 있죠. 기관이 대형주, 금융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오전장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을 1시간 동안 조금 빠르게 줄여냈습니다. 811선 터치하고 나서 현재 구간은 7포인트 정도 낙폭을 회복해준 모습이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쪽에서는 소폭 늘었는데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업종은 제약 업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젠 지쳐 개인도 떠나가는 2차 전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단기 실적 업황 흔들리고 있어서 주가가 하방 리스크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특이한 점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연기금이 이 양극재라 소재 업체들의 종목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LNF, 포스코 DX 등등도 연기금이 이번 달 계속 모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디서 찾아볼까 좀 찾아봤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광물을 가져와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해외 우려기관 정책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 반사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받아가고 있다고 해요. 2차 전지 완제품보다는 음극재나 양극재 같은 소재 쪽에 조금 더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중장기로 봤을 때 연기금이 이걸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적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포스코 퓨처엠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삼성 SDI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둘 다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곧 실적을 발표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극재 내재화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연구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적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 리튬 가격 빨리 올라야 되죠. 그래서 빨리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리튬 가격이 일단 12월 한 달 동안 19%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하향 안정화를 되찾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몇 달 전부터여서 진짜로 하향 안정화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살아나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엔캠이죠. 전해 관련 종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반사수혜 때문에 2차 전지 완제품보다는 소재 쪽의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해액을 전문으로 이제 엔캠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4만 톤의 규모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증설을 한다 그러지.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도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리튬이 살아야 2차 전지가 산다. 오늘 아침에 리튬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리튬 플러스에서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 물이 아예 없는 수산화 리튬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서 불량품이 조금 더 적게 생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 리튬보다 부피가 작고 더 많이 투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생산성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은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열어볼게요.
자, 지금 2차전지 관련주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인 드림이 20%고요. LS 머트리얼즈가 최근에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10%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시세가 나왔는데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리튬 쪽은 지금 일단 가격 안정화가 제일 필수로 중요하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만년 저평가 업종 정책으로 살아날까? 저 PBR 업종들이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나온 소식이고 이게 단기 테마로 꺼지지 않고 계속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수급이 지속되려면 2월 달에 세부안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는 증권가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게 일본을 좀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 니케이 신고가 행진 중이잖아요. 배당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자금이 니케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도 기업들 저평가 기업들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았으면 이렇게 저 PBR 종목들이 많았던 걸까요? 저 PBR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 쪽에서 본 그 저 PBR 섹터는 자동차 금융이 1등, 2등은 유통, 3등은 유틸리티, 철강, 화학순이라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어제부터도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다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쪽은 대신증권에서 눈여겨보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저 PBR 타겟 종목들입니다. PBR이 낮은 순서로 좀 정리를 쭉 해봤어요. 금융 안에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게 지주사 성격의 SK가 많이 올랐고요. 조선 쪽에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두 증권사에서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LG입니다. 오늘도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에너지 섹터 안에서 저 PBR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니 이 PBR주 안에서 선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책의 수혜까지 안아서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은 무엇인지 앞으로 저희와 함께 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PBR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태광산업인데요. 지금 흐름 한번 볼게요. 태광산업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바닥에서 정말 많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정말 탄력 있게 나왔죠. 거래량도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오늘 다만 아쉽게도 100만 원 터치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게 단기 테마로 죽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정책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열어볼게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적이다. 이거 빨리 법을 개정해야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비트컴퓨터가 오늘 상한가 시도에 들어갔고요. 인성정보, 유비케어 같은 이 비대면 종목들이 다시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비트컴퓨터 최근에 이노룰스와 손을 잡고서 플랫폼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고 소식을 오늘 밝혔는데 이게 비트컴퓨터가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고 또 실적도 좀 좋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가장 시세가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노룰스가 함께 튀는지도 좀 지켜보시고요. 인성정보, 유비케어 그리고 밑에 또 다른 관련 종목들도 함께 챙겨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좀 지켜볼게요. 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게임 기업들에 좋은 건 아니고 사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게임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아서 게임도 들고 와봤어요. 어제 크래프톤의 실적이 나왔는데 초대형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했다라고 하죠. 무려 컨센서스를 49%나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 PBR 관련 종목들의 게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한 60% 기업들이 다 지금 저평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NHN이나 컴투스, W게임즈, 웹젠, 넷마블 이렇게 PBR 1배 이하 게임사들을 정리해봤는데 그중에서 컴투스와 W게임즈, 웹젠은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과 같이 좀 호실적이 기대될까 하는 종목들 혹시 몰라서 실적 발표 이제 계속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들 좀 정리해 봤고요. 비대면 종목들 지금 흐름 어떨까요? 비트컴퓨터 상한가 시도하는가 싶더니 25% 정도의 시세 머물러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윗골이 달고 조금 빠졌습니다. 앞으로 추가 시세 나오는지도 애프터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